네, 이번 시간에는 모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주제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던 레거시를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다시 돌아온 뭐 복고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레거시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향하는 모던한 운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방식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코프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저희가 자동화시키고 또 이 자동화된 부분을 서로 엮어감으로써 워크로드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온프렘을 뭐 쓰던 뭐 클라우드를 쓰던 각각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을 서로 잘 엮어가지고 자동화시키자. 또 워크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하시코프에 가진 이 솔루션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각각의 영역들을 보통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비저닝, 뭐 시큐어, 런, 그리고 커넥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결국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려면 인프라를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프라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프로비저닝 기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패커 혹은 뭐 베이그런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테라폼 이 세 가지 영역이 이제 프로비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정보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크레덴셜 정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하는 또 볼트 그리고 접근에 대한 이제 인증을 시행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도 CQ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실행을 시켜야겠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마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빌드와 배포를 수행하는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넥트에 대한 영역은 이제 컨설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어떤 인프라가 상이하더라도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도 그리고 뭐 런타임이 서로 다를지라도 각각의 어떤 서비스들을 잘 연결시키자라는 부분이 이제 컨설이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번에 확인할 부분은 이제 노마드와 컨설을 보려고 하는데요. 노마드는 컨테이너, 뭐 혹은 레거시, 그리고 배치 워크로드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상태를 관리해주고 실행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조합될 부분은 컨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이 담당하는 커넥트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딘가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스킬 인아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버에 왔다 갔다 배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감지하고 서비스를 디스커버리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컨설이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던을 굳이 해석하자면 현대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현대화라기보다는 좀 더 한국적인 표현을 하자면 약간 최신의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가깝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신 어떤 뭐 플랫폼, 최신의 배포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요즘 들어서 이제 모던한 뭐 애플리케이션, 모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실상 이제 모던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표현했던 방식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또 뒤이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 네 가지 이제 큰 4대 요소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데브옵스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 같아요. CI/CD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가장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하나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이제 런타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제 칭해져서 이제 데브옵스, CI/CD, 마이크로 서비스, 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것을 하면 모던하냐라고 이제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물음표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 모던함에 의해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데브옵스를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낮은 리스크를 가져가고, 왜냐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배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이제 데브와 옵스가 약간 과거에 뭔가 단절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자동화함과 동시에 뭔가 효율적으로 잘, 예를 들면 뭐 배포에서 뭔가 새로 신규 서비스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에서는 이거 새로 배포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뭐 3일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우리가 뭐 신속하게 서비스를 배포함에 있어서 뭔가 자동화된 프로세스, 워크로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데브와 옵스가 협업을 해서 준비가 되면 결국은 이 모든 시스템들이 뭔가 연계성 있게 흘러가야겠죠. 그래서 CI/CD 같은 이런 프로세스, 워크로드를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배포 과정, 그리고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클릭 한 번만 하더라도 우리 신규 서비스가 여러 군데, 여러 클라우드에 혹은 온프렘 환경에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이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 되면 결국은 이제 비용 없는 뭐 기능 확장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결국 기존의 모던한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뭔가 기능을 확장시킨다거나 새로운 모듈을 추가한다거나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추가하고 혹은 필요 없다면 바로 뭔가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배포 전략으로 보면 뭐 카나리니 뭐 A/B 테스트니 블루그린 배포 방식이 여러 가지 또 배포 방식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가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뭔가 확장하고 배포되고 하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 저희가 일일이 이런 옵스팀이 가서 런타임을 구성하고 뭔가 설정을 하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하고 그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제 컨테이너화하는 작업들을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이동성을 확보해서 저희 이 컨테이너로 된 애플리케이션이 어디든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지향하는 하나의 밸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 가장 처음에 제목 기억하시겠죠? 모던 레거시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레거시도 모던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번 세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이론 말고 실제로 하시코프의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길래 이런 레거시한 것도 모던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데브옵스와 CI/CD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레거시 환경이 모던하기 좀 힘든 부분이 결국은 API적인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레거시, 특히 뭐 베어메탈이나 뭐 VMM 환경들이 혹은 뭐 특히나 뭐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뭐 3티어 같은 환경이 모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실상 고민해 보면 이제 API 같은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원격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다중의 인프라 환경에 우리의 서비스를 빨리 뭔가 배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사실 선호되는 부분도 인프라를 저희가 원할 때 뭐 프로비저닝 한다, 뭐 혹은 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원격에서 리모트에서 뭔가 API만을 통해서도 쉽게 뭔가 프로비저닝하고 그 위에 우리의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마드와 콘솔의 역할은 결국은 이게 온프렘이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간에 어찌됐건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고 뭔가 일원화된 어떤 배포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의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더라도 요 일원화된 하나의 이제 콘솔 노마드 레이어를 통해서 배포를 시키고 뭔가 확장을 시키고 혹은 뭐 스케일 인아웃을 한다거나 혹은 서비스를 뭐 디스커버리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콘솔 노마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클라우드나 뭐 온프레미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 영역 모두에다가 이제 이 동일한 API 혹은 동일한 워크로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측면으로 보면 레거시한 환경 이제 잘 떠올려 보시면 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네트워킹 작업을 수행을 하죠. 결국은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특정 모바일 액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뭐 웹앱으로 뭔가 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일 인아웃된 이 스케일 인아웃된 환경, 특히 분산 환경에 다시 또 그 엔드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또 그 엔드포인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그 상위에 저희 접근하기 위한 뭐 글로벌 앱이라든가 혹은 회사 사내망의 어떤 특정 대표 LB를 타야지만 해당 서비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개발팀과 네트워크팀의 공조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언제든지 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언제든지 필요로 한다면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또 이전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좀 더 수평적인 구조로 네트워킹 작업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케일 인아웃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부하가 있는 서비스는 늘어나게, 혹은 뭐 부하가 좀 없거나 필요 없거나 하면 줄어들게 하는 어떤 역할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배포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강조하는 부분을 노마드가 담당해서 이게 사실상 컨테이너가 됐든 뭐 레거시가 됐든 스킬 인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 노마드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던 수직적인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이 뒷단에서 늘어나고 이런 스킬 인아웃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직 구조인 뭐 어떤 LB나 혹은 프록시에서는 자동으로 감지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부분을 콘솔이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역할로 어떤 수평화된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측면은 사실 런타임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이런 워크로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빌드도 하죠. 이 빌드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려면, 예를 들면 넥서스 같은 아티팩트 저장소에 저장을 하거나,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SSH 같은 걸로 접근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넣어주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실행하려면 운영팀에 부탁을 해야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었으니까 이런 런타임 구성이 필요하고 이런 네트워크 필요하고 이런 OS 필요하고 예를 들어 자바면 자바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 구성해서 되더라도 배포를 하려면 이 배포를 원격에서 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상 또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되면 네트워킹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또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컨테이너가 가지는 이점 중에 이 컨테이너의 구조적인 어떤 예를 들면 뭐 사상이랄까요? 이런 거를 보면 일단 컨테이너 안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런타임 환경도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안에 아티팩트 정보가 담겨 있죠. 네. 생뚱맞게 아티팩트 정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요 실행하는 명령 체계 안에 이미 예를 들면 컨테이너 주소가 다 들어있죠. 네, 디폴트는 뭐 더커브이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내부 아티팩트 저장소 내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쓴다라고 하면 내부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를 넣어서 컨테이너를 기동하는 것을 아마 네, 보셨거나 아마 실행해 보셨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컨테이너 하나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미리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또 환경을 보면 예를 들면 도커 엔진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뭐 도커 컴포즈나 뭐 쿠버네티스나 혹은 오늘 설명드릴 노마드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또 런타임 환경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컨테이너만 배포하면 사실상 이 위에 이 컨테이너 환경에 갖는 네트워킹 혹은 이 배포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컨테이너를 다 자유롭게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지 또 빌드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 잘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네. 예를 들면 이 컨테이너 레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고 어떻게 용량을 줄여야 되고 어떻게 비슷한 레이어를 유지하면서 이 추가되는 레이어 사이즈를 줄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에 대한 디버깅을 어떻게 할지 사실 이것들은 과거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잘 운영했을 때의 노하우와 좀 별개로 새로 저희가 쌓아야 되는 노하우 네, 즉 뭐 러닝 커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콘솔 노마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콘솔 노마드가 레거시한 거를 지원합니다 라고 표현드린 이 부분은 즉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 굳이 컨테이너화 되지 않더라도 이 콘솔 노마드가 아티팩트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런타임에 대한 구성, 배포를 위한 API, 그 네트워킹 구조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레거시한 애플리케이션이더라도 마치 컨테이너처럼 저희가 원할 때 스케일 인아웃하고 원할 때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 이런 환경을 제공합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 꼭 레거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로 향후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의 워크로드로 저희가 서비스 배포 혹은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데모를 보면서 기존의 레거시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모던화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콘처럼 일단 레거시한 것과 컨테이너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컨테이너는 엔진엑스를 보여드릴 거고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톰캣을 기반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노마드와 콘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첫 번째로 톰캣을 배포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노마드 화면이 되어 있고요. 이 노마드에서는 현재 서버가 일단 하나만 기동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회색 구간이 이제 비어있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잡이 디플로이 된 거를 보면 아직 잡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잡을 올릴 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원하는 첫 번째로 올리고자 하는 톰캣이 실행이 되게끔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깐 요 노마드 스크립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적으로 맨 위에 보면 변수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마드도 이 테라폼 같은 거와 같이 이제 HCL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변수 처리도 하실 수 있고 공통으로 쓰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밑에 보시면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카운트와 스케일링을 가지고 내가 이 톰캣을 몇 개나 띄울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특히나 이제 스케일링의 민맥스를 이렇게 정의해 놨죠. 이런 것처럼 제가 원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수동으로 스케일 인아웃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오토 스케일러를 달게 되면 어떤 특정 매트릭 값에 따라서 톰캣 엔진이 이제 확장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제가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타스크를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이 톰캣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부분에 보면 이제 포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면서도 우리의 어떤 레거시 환경에서도 이 톰캣 같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띄울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트의 HTTP, 뭐 포트의 스탑 같은 거 오른쪽에 그냥 빈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빈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포트를 랜덤으로 부여를 합니다. 네, 저희가 동일한 장비에 예를 들면 톰캣 같은 특정 포트를 갖는 서비스를 여러 개 띄우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포트가 겹치면 당연히 포트가 보통 쪽난다는 표현을 하면서 안 올라가죠. 포트가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노마드에서는 이런 포트를 노출시키는 특히나 이제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서비스들을 여러 개 띄우기 위해서 포트를 랜덤으로 부여하면서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environment, 네, 이런 환경 변수들을 이 스크립트 안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게끔 구조화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굳이 이제 서버 안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 넣고 이럴 필요가 없이 딱 이 스크립트 안에서만 동작을 하는 환경 변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이런 공통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 서버에 이런 통캣 같은 거를 배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통의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이 공통의 정보를 저희가 다운받거나 하려면 별도의 아티팩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넥서스나 혹은 웹하드 같은 사내에 뭔가 이런 공통의 파일을 관리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끔은 네, 굳이 여기다가 뭔가 저장해 놓지 않고 그냥 이 배포를 할 당시에 저희가 템플릿팅을 통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게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릿 기능은 이제 톰캣에서 사용할 server.xml을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템플릿을 잠깐 해석해보면 이 템플릿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XML 타입의 데이터를 템플릿팅 할 거고요. 이렇게 템플릿팅 한 데이터는 이 로컬의 컴프의 server.xml에다가 넣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server.xml은 일반적으로 톰캣에서 쓰이는 server.xml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톰캣을 이제 받아서 이제 압축만 해제하시면 이제 요 똑같은 server.xml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을 다 제외하고 여기서 쓸 것만 이렇게 처리했는데 몇 가지 이제 주요하게 달라진 부분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면 첫 번째로는 포트에 대한 정의를 환경 변수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처리한 것들이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server.xml과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server.xml이 기존 디폴트 값은 스타 포트가 한 8,500번 그리고 HTTP 포트가 808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노마드가 생성하는 랜덤 포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앱 베이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디폴트 컨텍스트에 대한 루트를 이제 기존에는 그냥 점 슬래시에 있는 웹앱 디렉토리였을 텐데 요거를 이제 노마드에서 받아온 특정 애플리케이션 위치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디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로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톰캣의 환경 변수 세팅 쪽으로 돌아가 보면 자, 위에 보시면 카탈리나 옵션즈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포트.http는 노마드가 부여하는 http 포트. 네, 위에 보시면 저희가 네트워크에 http 포트를 넣어놨죠. 그리고 포트.stop은 노마드에서 부여한 포트 중에 stop을 여기다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폴트 컨텍스트도 노마드에서 사용하는 디렉토리를 쓸 거야 라고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톰캣이 기동될 때 이 변수를 활용해서 랜덤으로 부여되는 포트로 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톰캣에 대한 설정만 넣으면 다가 아니고 이 톰캣이 어디나 잘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보면 컨테이너는 이미 예를 들어 톰캣이라고 따지면 톰캣이 미리 들어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톰캣 환경이 미리 컨테이너에 들어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레거시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번에 쓰고자 하는 방법은 아티팩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티팩트는 저희가 아티팩트 저장소에다가 뭐 특정 파일, 특히나 이제 여기 톰캣 다운로드 URL을 보면 얘가 zip 파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압축이 되어 있으면 노마드가 알아서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위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티팩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톰캣이라고 하는 런타임 베이스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에 올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마치 저희가 기존에는 컨테이너라면 이제 저희가 미리 다 넣어주고 컨테이너로 빌드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그냥 컨테이너로 굳이 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톰캣을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컨테이너처럼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티팩트 방식으로 저희
저희 뭐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넥서스나 웹하드나 이런 쪽에서 다운받아서 실행하게끔 이렇게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컨피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 톰캣을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카탈리나 홈에서 이제 catalina.sh 그리고 이제 컨피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템플릿으로 지정했던 고 서버.xml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서비스 항목은 이제 앞서서 제가 노마드도 설명드렸지만 콘솔도 설명을 드렸죠. 콘솔에 등록될 서비스 이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시태그를 할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요 내용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잡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네, 잡을 실행시키면 노마드가 이제 톰캣 10이라고 하는 잡을 실행을 시킬 거고요. 이 톰캣 10을 실행시키면서 보시면 현재 펜딩 중인데 지금 아티팩트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잡에서 선언한 톰캣도 이제 10점대 버전을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고요. 네, 그리고 다운 받은 다음에 압축도 풀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 파일도 위치시키고 제가 필요한 웹 애플리케이션도 위치시키는 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실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내가 아까 넣은 파일들이 진짜로 존재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실행 중인 타스크에 요 파일로 이렇게 가보면 아까 제가 로컬에다가 다 다운받아놨죠? 그래서 로컬에다가 넣어놓은 네, 온라인에서 받은 아파치 톰캣이 이렇게 잘 들어가서 압축이 풀려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컴프 안에다가 제가 server.xml을 넣어놨죠. 그래서 server.xml에 이렇게 제가 변수 처리한 server.xml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르를 네, 온라인에서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와르 파일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까지 네, 이런 것들을 앞서 보셨던 이 스크립트 안에 네, 설정해서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서 가져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노마드는 아까 설정했던 그 커맨드에 의해서 catalina.sh를 실행을 시키겠고요. 이렇게 실행이 된 거는 노마드에서 원격으로 네, 실행이 된 로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실행이 됐고 지금 보시는 톰캣은 10.0.10 버전이 떠 있고요. 아까 제가 추가했던 그런 명령을 구조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옵션들도 잘 적용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포트에 대한 베리에이션, 랜덤 포트를 부여하는 거였죠. 그래서 포트도 이렇게 변수로 잘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잘 떴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HTTP 포트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톰캣에 제가 원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잘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샘플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루트가 아마 샘플로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샘플로 들어가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톰캣만 디플로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톰캣을 마치 컨테이너처럼 스케일 인아웃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네, 노마드에 다시 요 잡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만 떠 있지만 요거를 제가 맥스 3, 네, 3개까지 늘릴 수 있게끔 해놨었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제가 늘려보면 지금 추가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또, 벌써 러닝이 됐네요. 네, 추가된 부분을 이게 확인해 보면 네, 새로운 포트를 또 할당받아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레거시 앱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노마드에서 정의만, 실행되는 부분만 잘 정의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스케일 인아웃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럼 2개 됐으니까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호출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과거에는 톰캣을 여러 개 생성하면 이것들을
예를 들면 아파치나 혹은 엔진엑스나 이런 거에 대한 백엔드로 호출하기 위해서 또 각각의 IP와 포트를 넣어주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했었죠. 네, 그런 식의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는 뭔가 이제 수동으로 뭔가 작업해야 되고, 네, IP와 포트를 넣어줘야 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노마드와 콘솔 조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또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템플릿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톰캣이 3개까지 늘어난 거를 확인했고요. 가장 최근에 띄운 거로 들어가서 네, 일단 떴는지 확인부터 해보면 네, 에러 페이지 뜨니 잘 똑같죠? 네, 잘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엔진엑스의 네, 서비스 네임을 기반으로 저희가 템플릿팅을 하는 기능입니다. 네, 아까 보셨던 거와 거의 비슷한데, 자, 이번에는 엔진엑스로 띄울 거고요. 엔진엑스는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뜨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노마드가 컨테이너와 레거시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커를 써서 띄우게끔 해놨고요. 이 안에서도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텐데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구문이 있습니다. 네, 레인지 구문이 나와 있고 레거시 톰캣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어드레스와 포트를 가지고 뭔가 작성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 파일을 로컬의 로드 밸런서 컴프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볼륨 마운트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려면 실제 눈으로 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가져오는 레거시 톰캣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서 이 노마드를 구성할 때 이렇게 서비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서비스에 레거시 톰캣이라고 들어있고 이 서비스 구문이 들어가면 컨설에 자동적으로 레거시 톰캣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고요. 이 컨설은 실제 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서버에 어떤 포트로 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등록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저에게 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진엑스를 가지고 디플로이를 해볼 거고요. 네, 엔진엑스로 네, 디플로이를 이렇게 해보면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는 역할을 할 텐데 자, 여기서 템플릿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백엔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스케일 인아웃 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엔진엑스에 기동된 결과를 보고 실제로 구동된 파일에 가보면 자, 로컬 안에 보면 로드밸런스.conf 네, 아까 제가 템플릿으로 첨언했던 이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열어보면 네, 이 안에 제가 아까는 그냥 어떤 특정 구문으로 넣어놨던 이 톰캣의 엔드포인트가 네, 자동으로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여기 보이시는 이 서비스 구문을 템플리팅해서 저희가 굳이 일일이 손으로 뭔가 입력할 게 아니라 그냥 노마드가 콘솔에 등록해둔 그 IP 포트를 베이스로 이 템플릿 쪽에서 알아서 새로운 이런 컴프 파일을 작성을 했고 반영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엔진엑스 같은 특히나 이제 엔드포인트를 노출하는 이런 프록시 혹은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변경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윗단에 있는 하드웨어 LB 같은 곳에서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할 때 HTTP에 대한 포트에 대해서 스태틱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태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포트가 스태틱하게 이렇게 노출된 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엔진엑스가 기동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피그레이션 상에서는 슬래시 샘플로 들어온 것만 백엔드로 넘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슬래시 샘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까 저희가 올렸던 톰캣으로 잘 로드 밸런싱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워크로드가 레거시이던 혹은 이 레거시를 열심히 저희가 또 작업을 해서 컨테이너화를 시키던 간에 동일한 노마드라고 하는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 워크로드를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자,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래서 콘솔과 노마드를 써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모던화된 워크로드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